여러분,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워버렸는데요. 다행히도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합의를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줍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이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고 건수는 약 2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2,500명 정도나 사망하게 되고요. 28만 명 정도는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상호간의 법규를 준수한 채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서로 보험사를 불러서 해결하곤 하는데요. 경찰이나 재판이 아닌 보험사끼리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자동차 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규정에는 예외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인 사고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을 했을 때 공소제기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유죄 취지로 재판을 신청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즉,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운전자 보험은 바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는 이 형사적, 행정적 처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운전자 보험도 필수 보험처럼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혹 이 운전자 보험을 필수 특약 외에 불필요한 담보들을 마구잡이로 추가해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특약은 벌금 담보인데요. 내가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해당 벌금을 지원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 즉 사람에 대한 사고는 최대 3천만 원 한도, 대물 사고는 5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대인 사고 시 벌금 한도가 3천만 원이 맞는지입니다. 사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실제로 대인사고 벌금 한도가 2천만 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벌금이 3천만 원으로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 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벌금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인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로 인해 벌금형이 3천만 원이 선고되었을 때 나머지 1천만 원만큼은 내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 운전자 보험 내 벌금 담보가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아니면 아예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 특약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지원금인데요. 이 특약은 내가 다쳤을 때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가장 정도가 심한 1급부터 가장 경미한 14급까지 모두 지급해주는데요. 특히 14급의 경우에는 간단한 타박상이나 염좌 정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간단한 접촉사고 시에도 웬만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실무상 청구 경험도 매우 많은 특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사고 시에도 이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구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필수 특약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출하는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담보인데요. 형사 합의금이 중요한 이유는 내 형량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재판부가 나의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피해자의 손실 복구 노력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형사합의 유무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합의금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 있다면 이 합의금을 오로지 내 사비로만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운전자 보험 안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을 추가해 두셨다면 피해자가 상해 등급 1에서 3등급 판정을 받거나 사망했을 때는 최대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중상해는 중상해인데 상해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를 대비해서 중상해 보장 확대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상해급수 1, 2,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 사고나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 시에 최대 7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선 사망 또는 1에서 3급 중상해 시 보장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상해 보장 확대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실 수 있는 거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번째 필수 특약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의 담보인데요. 이 담보들은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들은 피해자의 중상해 또는 사망 시 보장하는 특약이었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 12대 중과실일 때만 보장해주는 특약들인데요.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약들은 앞선 특약들이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공백을 깔끔하게 봉합해 주는데요. 4주 이상 6주 미만 진단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25주 이상 시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오직 처벌만을 원한다고 말해 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내가 합의할 노력이 있음을 의사표시하는 공탁금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둠으로써 손실 복구 노력이 있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공탁금은 공식적인 합의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예전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거나 딱 50%만 지원해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운전자 보험에서는 회사에 따라 100% 선지급해주는 것도 생겼어요. 이러한 개선된 보장 내용들은 최신 운전자 보험에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최근 관련된 분쟁 이슈가 조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형사합의금의 목적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만일 약식 명령 등을 통해 형사 절차가 다 끝나버리고 난 뒤에 합의를 진행했다면 형사합의금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처벌 감면이 목적인데 이미 끝나버렸으니까요. 실제로 약식 명령 확정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김모 씨는 보험사의 청구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형사합의는 무조건 형사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확정을 지어두셔야지 종료된 후에 약정한 합의금에 대해서 온전히 내 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5번째 필수 특약은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담보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구속 또는 공소 제기되었을 때 5천만 원 한도로 지급이 되고요. 불송치 및 불기소 되었으나 상해급수 1에서 3등급은 5천만 원, 4급에서 7급은 3천, 8에서 14급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예전만 해도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오직 정식 재판 과정에 에서만 보장되었기 때문에 폭넓은 지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을 하거나 또는 내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못 말한 몇 마디로 인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운전자 보험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원을 해주고 심지어 선지급 방식으로 보장해주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가 경찰 조사 단계를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회사에 따라 보장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탁금 100% 선지급,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대인사고 벌금 3천만 원 한도 등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장이 개선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 1년에서 2년 주기로 보장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A와 B 회사를 놓고 봐도 공탁금 100% 지급은 맞지만 보상 한도가 A사는 70%인 1억 4천만 원, B사는 1억 원으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변호사 선임 비용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비탑승 중 사고라고 해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장해주는 비탑승 중 사고 특약도 신설되었는데요. 이 역시 회사에 따라 시행된 일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내 운전자 보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A사 보험을 가입했는데 24년 10월에 가입했었다면 비탑승 중 사고 시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아까워서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은 갱신형입니다. 내가 이 운전자 보험을 평생 가지고 있고 싶다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비갱신형 보험처럼 20년이 지나면 보장만 받으면 되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도 없거나 없으니만 못할 만큼 적은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법 개정에 따라 보장 내용이 더 좋아지면 새로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누구는 경찰 조사 때 내 돈 내고 변호사 고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운전자 보험을 바꾸는데 머뭇거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